오늘은 걸어다니는 미술계의 메신저라고 알려지신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님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울산은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일단 2024년 한번 돌아보고 202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2024년이 제 평생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지난 2월 22일 날 저에 대한 책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 많이 소개가 됐고요. 제가 쓴 자서전이 아니라 미술 해설가 김재희 씨가 저를 추적해서 쓴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조 수집에서 공유로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일이 수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화를 시킬 건가. 그래서 1부는 수집, 2부는 공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그 심사나 자문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관여하게 됐는데요. 충주시립미술관의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2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종로구 미술관 운영위원회 또 위원으로 이촉돼서 2년간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미술관 운영에 대한 이런 거에 이렇게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원료작가 시스템 그 구축의 연구 용역 자문이라든지 미술 비평 지원사지 사업 추진 방향위원회 회의라든지 해서 외부의 심사 자문 이렇게 제가 참여했던 것이 9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또 글을 많이 썼는데요. 월간 춤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춤의 가장 대표적인 잡지죠. 그 잡지에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5년간 매월 미술살롱이라는 데에 제가 글을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 발행하는 중도일보 문화인 칼럼에 2달에 한 번씩 해서 6번의 그 칼럼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일은 청전 이상범을 기르자 이런 거를 했고요. 또 미술 세계가 장관됐다 폐간됐다 복간해서 다시 10월부터 발행되고 있는데요. 이 미술 세계에 지금 제가 4번째 시리얼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미술 아키비스트의 입장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토파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어떤 미술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번째는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 3번째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우리 국전이라고 하죠. 그 국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지금 한 내용은 우리가 요새 K아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현대미술이 외국에 소개하는데 영어로 된 이런 책이 없다, 이런 게 부족하다, 담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동안에 나온 책이 뭐가 있나 이런 걸 파악해보기 위해서 몇 년간 수집했던 K아트 한국현대미술이 외국어로 출판된 단행본 현황을 꼼꼼히 살펴서 51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문으로 쓴 거, 아니면 외국인이 영문으로 쓴 거, 또는 일본어로 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그 특강이나 세미나, 교육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예술대중문화 아카이브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티칭으로 가르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시각예술을 담당을 한다든지 해서 작년에 제가 이런
세미나나 특강을 갔던 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4번을 갔더라고요. 그럼 이거 벌써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어떤 세미나나 특강을 가는 거고요. 또 컸었던 거는 리움미술관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특강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이제 활동이 커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언론 매체에 6번이나 제가 신문 같으면 전면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뷰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광주일보사에서 나오는 예양이라는 이런 잡지에 저에 대한 와이드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8편이나 되는 큰 페이지로 해서 자료에 같이 쌓아온 미술 아키비스트 김달진,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양, 문화일보, 광주일보, 세계일보, 미술세계, KDN 라이프. KDN 라이프는 한국전력에서 나온 사본인데요. 여기에도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저의 활동을 이렇게 주목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시를 1년에 2~4차례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몇 개월씩 장기적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전시는 한국전위미술사 해가지고 이게 2023년 연말부터 해서 올 3월 말까지 이어졌던 전시인데요. 우리가 한국의 실험미술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열리고 미국에 순회전을 했었었죠. 그 영역을 넓혀서 어떤 전위미술에 대한 거를 영원한 탈출을 꿈꾸다 해서 이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그림에서 우리 미술계 원로 선생님 황용엽, 윤성남, 조문자, 이숙자 선생님에게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 인터뷰를 하고 선생님들의 작품 한두 점과 아카이브를 가지고 이 전시를 5월부터 7월까지 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시는 아카데미즘 해서 전통과 혁신의 변증법, 우리가 국정에서 쭉 흘러왔던 흐름을 우리가 아카데미즘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둘러싼 국정에 대한 이야기, 또 국정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될 일이 많이 있죠. 작년에 저희가 큰 5건의 외부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평택 미술실태 기초자료조사에서 평택도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이런 자료조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평택미술사에 대한 어떤 개발 원고, 인물 연구 36명의 그 원고와 또 인물 소개에 대한 이런 걸 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천안미술사 기초 자료조사 및 연구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천안의 인물연구 20인가 어떤 전시 공간 및 미술단체, 네, 이거는 천안시립미술관에서 발주를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천경자 학술연구 용역에서 고흥에서 열리고 있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에 저희들의 그 아카이브 자료가 38점이 되어가 나갔고요. 디지털 아카이브로 에세이 8권, 단행본하고 도록 8권, 팸플렛, 리플렛 17점, 잡지 기사 41점, 신문 기사 50점을 디지털로 해서 넘겨준 거죠. 이런 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한국근대미술가 아카이브 자료집을 해서 지금 이거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근대미술가 100인의 아카이브 목록을 6가지 세션으로 구별을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거기 또 하나, 이 국가유산청 서울시 종로구청이 관여했고 주관은 종로구청이 했는데요. 우리 그 동이동 이상범 옛 가옥에서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도심 속 한옥 청전 이상범 가옥에서 거닐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상범에 대한 전시를 했고요. 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또 6명의 근대미술 사학자들이, 네, 우리나라 근현대미술 세미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마당에 사람들이 꽉 차고 막 양쪽 방에도 꽉 찰 정도로, 네, 수강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이 사업을 이어서 저희들이 또 하나의 이상범 가옥 활용에 대한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김달진 관장, 나이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희 김정현 실장, 저희 집 아들인데요. 지금 미술, 네, 또 대학원에서 예술경영 전공을 해서 또 큐레이터 자격증을 받아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프로젝트는 김정현 실장이 PM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 일들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평택미술사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11월 7일 날 평택 남부문화예술의 세미나실에서 이런 세미나, 이런 것도 가졌습니다. 네, 제가 정말 처음에는 미술 아키비스트, 미술 기록자로 출발을 해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다 보니까 미술계 유튜버를 하게 됐고요.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웬만한 미술, 뭐 비엔날레, 또 큰 행사, 또 미술관, 뭐 기자간담회 이런 데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고요. 가서 빠르게 어떤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다시 다운받기도 하고, 또는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의 SNS를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사실 유튜브 6년을 해봤지만 이게 우리가 정치, 뭐 먹방, 연예계 얘기 아니고요. 구독자 수 늘리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구독자 수가
3,914명이고 동영상을 3,360건을 올렸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일주일에 뭐 두세 건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3,360건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유튜브 올리는 건수를 줄이겠다. 것이 저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약속이고요. 페이스북 팔로워가 5,981명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봤고 유튜브 라이브로 해봤는데요. 그 화질 상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유튜브 라이브는 떨어지고 또 이 조회사 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새 뭐 인스타그램이 대세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인스타그램까지는 제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올려주는데 인스타그램도 보니까 팔로워가 2,181명 이렇게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 8개 우리 그 비엔날레가 열렸는데요. 거기 6군데는 사실 현장을 가서 올렸고요. 제가 못 간 곳이 사실은 금강자연 비엔날레하고 대전의 광예술 비엔날레 그 두 곳을 못 갔고 사실 6곳을 다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그 박물관의 전시는 3월부터 우리 그 구기동에 있었던 서울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미술관 장소인데요. 이게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또 의의 있는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미니 세미나를 열고요. 또 3월 달에 전시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글 속에도 글이 있고 말 속에도 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인들이 주고받았던 어떤 편지의 내용 또 그거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 다음 전시는 시그널 텍스트 도판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잡지, 뭐 문학지 이런 게 표지화나 사파를 정리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전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상범 가옥에서 이상범에 대한 그 전시를와 그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화의 손동현, 팝아트적인 이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손동현 씨와 함께 이상범 가옥에서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년 1년에 그 미술계 결산을 하는데요. 1월호에 저희가 2017년부터 미술평론가를 통해서 미술계 이슈와 전시를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요. 또 2005년부터 1년 동안의 전시 공간의 변화, 그래서 전국적인 조사를 해서 새로운 전시 공간이 몇 개를 생겼나 이런 걸 발표를 해서 2024년 같은 경우 102개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잡히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2개 이상으로 전시 공간이 생겼죠. 2025년 정말 미술시장 굉장히 또 밝지 않고 다 걱정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뭐 9월이 되겠죠. 키아프 프리즈 4차 년도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이 국가 차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국내 아트페어 해외 계획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방콕에서 아트미츠 라이프라는 것이 열렸었고요. 또 우리 한국 화랑미술제 키아프가 시카고 아트페어에 4월에 나갑니다. 7월에는 조용서울 그 아트페어가 일본의 조용아트서울 플러스와 일본 아트로그가 공동 기획해서 스터디 앤드 플러스라는 것이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해외 미술시장 개척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미술계에 큰 단체에 있는 한국미술협회 회장 선거가 25대 이사장 선거가 있는데요. 사실 알려진 대로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죠. 그래서 3월에는 새 이사장 선거가 있는데 이 미술협회 굉장히 정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직접 선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직접 선거라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우리가 알려진 대로 어떤 미술 대전을 둘러싼 어떤 이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미협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대한 공룡이 스스로 이렇게 자멸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국화랑협회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황달성 회장 후임으로 모시모시가 뭐 이렇게 나선다고 하는데 또 한국화랑협회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어려운 상황에 맞이했지만 모두들 힘을 합해서 또 이렇게 발전해가는 또 이런 미술계가 됐으면 하고요. 또 뭐 지방자치제에 힘을 입어서 여러 군데에서 미술관 건립, 뭐 타당성 조사, 뭐 예타 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또 차별화에 대한 문제, 그 콘텐츠, 작품 소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아마 상반기에 서울 사진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하나죠. 이것이 개관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미술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